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6월 9일 8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요, 인생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목표를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100명 중에 단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각 분야의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인 셈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보다 이들이 기회가 더 많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이를 원하며 언제 손에 넣고 싶은지 정확하게 정하게 됩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4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원하는 것을 글로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이를 얻고 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야 됩니다. 상황이 생기고 일을 어떻게 되면 성공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적고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야 됩니다. 명확한 목표의 구체적인 달성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적은 것을 암기하고 매일 기도하듯이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끝날 때는 계획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은요, 감사할 때만이 거기서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 명확한 목표는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든요. 명확한 목표는 모든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돈이 없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누구도 이러한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명확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려고 자기가 주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따르는 실제적인 공식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폴레옹 힐의 쓴 책에서 이 내용을 지금 탈피했거든요.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책도 내용에 또 한 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살다 보면 슬프고 비통할 때가 있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불운이 찾아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슬픔은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슬픔을 통해서 쓸모없는 오래된 습관과 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슬픔은 겸손한 마음을 심어주기도 한다. 또한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며 내면에 엄청난 정신력을 가로막고 있던 수많은 장벽을 허물어버린다. 이 슬픔과 비통함이요, 이 실패에서 바탕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렇게요. 비통함이요. 이게 우리가 실패를 하면요, 비통함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쁜 습관을 갖다가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게요, 비통함입니다. 비통함이 없이는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스위스의 돈의 원리라는 책에도요, 좋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이 책이요. 이 뭐냐면, 리스크를 걸고 리스크와 맞서는 것만이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기회를 얻게준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걱정은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뜨겁고 자극적인 인생의 조미료입니다. 인생의 조미료입니다. 걱정은요, 인생의 조미료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충분한 리스크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걸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인간은요. 그러고 막스 퀸턴은요, 자기 부친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요, 부자는 투기를 즐기는 반면 가난뱅이는 투기를 비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월급으로는요, 생각하지 마라. 월급으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가난해질 거란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투기다. 바로 투기다. 투기와 투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도박은요, 가능성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도박이고요, 가능성이 많은 것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와 투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이를 이루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고요, 세상을 사는데 큰 가오를 범하지 않고 무난하게만 살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큰 수익을 올리려면 때로는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만 노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경험 많은 이의 직관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복잡계의 숨은 이치에 대해 예리한 파괴도 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기 직감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리스크가 있는데 무시하고 돈을 거는 것은 선택한 대단히 무모입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전혀 없으면 어떤 기대 수익 같은 건 역시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도박이고 투기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일단 고무줄 이론이 있습니다. 앞에 고무줄을 당기면요 뒤에 것도 따라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마 결국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볼까요? 애플도 지금 이 삼산이거든요. 요 삼산만 돌파해버리면은 요 삼천정이지 않습니까? 요 꼭지 3개거든요. 요거거든요. 요 고점만 넘겨버리면 이것도 새로운 상승 파동을 이룹니다. 새로운 신세계로 갑니다. 새로운 신세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거든요. 요런 단계를 넘었으면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 삼산이지 않습니까? 삼산. 요런 단계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새로운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상승일바, 하락일바, 이 고점을 새로 넘기잖아요. 이 고점을 새로 넘기면은,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파도가 뭐냐면요, 새로운 항구로 나아갑니다. 이 조그만 항구에서 새로운 항구로 나아가고, 지금 애플이 시총이 지금 2위죠. 구글이 아마 1위일 겁니다. 구글이 1위고, 애플이 시총이 그렇고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애플이 클래스 A죠. 애플이 잠깐만요. 보이지가 않네. 애플 좋고, 엔비디아도 새로운 신고가로 나가고 있고요. 안 끝났습니다.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지금 시총 1위거든요. 시총 1위입니다. 지금인데요. 알파벳이 시총 1위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런 신고가를 넘었었거든요. 새로운 신고가 넘었으려 하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삼성전자가 참 힘이 없고요. 하이닉스가 힘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만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이 승부의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루는데 패배자는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서 포기를 해버리면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마라톤에서 아무리 자기가 마라톤 42.195km가 있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중도에 탈락해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버페이스를 해서요,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이것이 투자입니다. 투기는요, 가다가 그만두는 게 투기거든요. 그만두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요.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요, 오래오래 가져가면 다 이런 모습을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요. 이런 자리를 거치지만은, 이런 자리를 거치지만은 다시 이렇게 다 갑니다.
자,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모든 이평선 밑에 있을 때가 주식이 좋은 자리거든요. 좋은 종목은요. 좋은 종목은 이 이평선 밑에 있을 때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24년도도 보십시오. 애플이, 구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이평선 밑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라고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예, 삼성전자. 자, 국민은행도 참 좋네요. 그림이요. 좀 보십시오. 요 200에서 밑에 있을 때가 좋은 자리입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SK 그립이 상당히 잘 나가거든요. 아, SK 그룹도 참 좋습니다. 삼성전자 보십시오. 요 200에서 밑에 있을 때가, 요 근처에 있을 때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항상요. 잘 가져가야 됩니다. 삼성전자요. 지금은 AI가 태동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차피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73,500원에 엄청나게 매집을 했거든요. 이 73,500원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예, 여기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73,000원, 75,300원이죠. 75,300원, 75,300원 이하에서는 풀로 지르도 됩니다. 예,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대중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SK하이닉스가 신고가죠. 예, 월봉상, 주봉상 신고가거든요. 엄청난 신고가를 내버렸네요. 주봉상에. 항상 이 자리를, 여기에 뚫고 가네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봉. 예, 삼성전자 주봉도 좋거든요. 좋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솔브레인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 예, 솔브레인도 좋거든요. 솔브레인 좋습니다. 신고가 내고 들어왔거든요. 이거 들어오면 사면 되겠네요. 솔브레인. 신고가 냈지 않습니까? 자, 주식은 신고가를 내야 됩니다. 예, 신고가를 내지 않는 종목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자리 좋은 자리죠. 결론요. 좋지만은, 자, 솔브레인을 사야 될 이유가 이 불소거든요. 불소. 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요. 공정에 있어서 소재거든요. 소재. 예, 이 2차전 이해도 들어가고요. 예, 삼성전자가 5% 지분을 들고 있네요. 템플턴 펀드에서도 들고 있네요. 오, 좋은 종목이 피델리티에서도 들고 있네요. 좋은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예, 솔브레인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참 좋더라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아마 분할됐는데, 이거 솔브레인 홀딩스 더 좋네요. 솔브레인 홀딩스 더 좋네요. 야,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 고점을 넘기면 새로 나가겠네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참 좋게 보이네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27,000%, 배당이 0.45%, 예, 신용잔고가 없고, 배당 작고, 솔브레인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은, 야, 솔브레인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솔브레인은 ROE가 15입니다. 15. PBR이 2. 퍼가 18. 솔브레인 홀딩스가 더 좋을 겁니다. 이게요. PBR 1.3, 퍼가 17. ROE가 좀 낮네요. ROE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ROE가 솔브레인은 좋네요. 솔브레인도 참 좋은 회사입니다. 솔브레인 좋고, 동진 세미캠. 예, 시총이 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예, 동진 세미캠. 예, 200에서 내려오면 사면 되겠네요. 여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신고가 냈지 않습니까? 신고가 내고 들어온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항상 신고가를 내야 됩니다. 종목은요. 예, 이 보십시오. 요 고점만 넘기면 또,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예, ROE가 16이거든요. ROE 16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 관광액을 만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예,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요 정도 보면 되겠죠. 한미반도체, 예, 예, 테크윈 최고세죠. 테크윈, 예,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윈,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고 잘 나가는 게 음식료잖아요. 음식료도 참 좋죠. 음식료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한번 구워는요, 끝까지 구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우듯이 음식료도 삼양식품도 끝까지 구워죠.
끝까지 구워줘. 끝까지 구웁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갈 때까지 구웁니다. 여기 거래량 실이 있네요. 좀 실이 있지만은, 야, 이런 과매도 상태까지 치고 넘어간다는 거는, 이 목표가가 없죠? 목표가가 없죠. 목표가가 없습니다. 예, 목표가가 없습니다. 개인 신용이 2%네. 조금 있네요. 예, 유보율이 1400%, 배당이 1%네요. PBR이 좀 높긴 높습니다. 끝까지 구워줘. 템버가 나오겠죠? 예, 아마 세력들이 많이 안 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 전선주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한 파동 더 넘으면 끝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더 1에 올려주면 끝납니다. 예, 전선주들은 거의 한 번 더 1에 올려주면 끝날 것 같고요. 예, 음식료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음식료는 아마 참, 이런 모습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안 만들면 끝까지 고죠. 이렇게 한 번 더 해줄 때, 요런 자리, 요렇게 해주거든요. 대장은 요렇게 해줍니다. 항상요. 요래 해주고, 여기서 1 올려주고, 다시 1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마이크로자를 만듭니다. 센너몬요.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마이크로자를 만듭니다. 이 마이크로자를 만들고 내려갑니다. 괜찮죠?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약하고 현대차 뭘까요? 현대차도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파업이 남아있거든요. 파업을 하거든요. 파업. 6월달, 7월달 되면 파업을 합니다. 그때 되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현대차, 기아차, 예, 그걸 사고 싶지 않습니다. 예, 두산도 참 잘 가더라고요. 두산, 보십시오. 그 종목이, 예,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한번 가면요, 목표가가 없습니다. 세력들은 안 팔거든요. 세력들은 남들이 좋다 할 때까지 안 팝니다. 예, 남들이 좋다 해 끝납니다. 남들이 좋다 하지 않으면 안 끝나거든요. 예, 음식료 한번 볼게요. 음식료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료도 참 좋은 종목이 많더라고요. 예, 지금 무학 같은 것도 참 좋거든요. 무학이 참 다른지를 많이 났네요. 엄청나게 이 에너지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거요, 무학이. 예, 무학이 배당이 4.29% 주거든요. 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ROE가 10입니다. 이 좋은 데이거든요. 좋은 데이. 예, 좋은 데이 술입니다. 예, 유보율이 약 10,000%고요. 부채가 18%고요. 신용이 없고요. 퍼가 2밖에 안 되고요. PBR이 0.27이거든요. 무학이요. 엄청나게 이렇게 매집을 해놨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세력들이 매집해놓고 안 팔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면 갑니다. 무학 이런 건요. 제가 한일시멘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일시멘트가 참 좋다고. 한일시멘트가 좋다고 딱 하자마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한일시멘트 아마 여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요. 한일시멘트. 무학도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거든요. 무학도 좀 사나면 됩니다. 이까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거든요. 항상 요렇게 끄면 여기까지 옵니다. 무학도 한번 볼까요? 무학도 제가 이야기하면 이까지 갑니다. 이까지 가거든요. 이까지 7,500까지 갑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7,500까지 충분히 갑니다. 무학도 좋고요. 음식료는 무학이 참 좋게 보이네요. 하이트 진로 볼까요? 하이트 진로도 상당히 좋게 보이네요. 하이트 진로도 엄청나게 좋네요. 근데 하이트 진로 우네요. 하이트 진로 한번 볼까요? 예, 하이트 진로도 참 좋습니다. 하이트 진로도 참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PBR 1.27, 프로가 좀 높은 게 한 가지 의미네요. 예, 음식료가 술이 참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풀무원도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급등이 나와버렸네요. 예, 대상도 괜찮고요. 대상도 제가 인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대상도요. 음식료가 참 좋습니다. 음식료가 좋고요. 예, 섬유, 종이, 화학도 좋은 팡입니다. 화학도. DL도 제가 아마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DL을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 주식은요, 이런 모습이 참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200에서 뚫고요, 한번 내리 꼽아버립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항상 여기서 200에서 뚫고요, 한번 내릴 거 없습니다. 근데 200에서 터치할 때 이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가 요 근처 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DL이 참, 이렇게 올라갑니다. 200에서는 뚫어버렸습니다. 한번 올라갑니다. 내리 꼽아버린다고요. 그럼 요 200에서 근처에서 주식을 사면 됩니다. 삼성전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거든요. 그럼 요 근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8만원 되면 팔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거든요. 예, 항상 이 화학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화학 종목을 잘 보면요, 대충 어떤 종목이 가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극동유화 같은 거 보십시오. 초급락을 놓아버렸네요. 금호석유도 그렇고, 이 보면요, 이 화학 종목을 보면 백광산업 날아가 버리네요. 참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백광산업이 그거죠. 염화나트륨을 원료로 하여 알카리오 염소를 만들고 염화수소 해가지고 글로벌에 판매한다. 디스플레이 식품 등의 소재 물품이거든요. 이산화질소를 생산한다. 군산공장의 반도체 특수가스 고순도 염화수소 반도체 들어가는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네요. 염화나트륨을 가지고요. 알칼리 염소를 생산한다. 염소를 만드는 회사네요. 와, 날아가 버리네요. 백광산업도 참 좋은 종목이죠. 한솔케미칼, 이 삼성 계열들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한솔케미칼, 삼성전자, 신세계, CJ,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지 않네요. 삼성 그룹들이 뭐가 좀 좋지 않네요. 좀 SK 그룹들이 참 좋게 나가네요. SK 계열들이 참 좋고요. SKC 같은 거 신고가 달리고 있네요. 와, 참.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을 가지는데 참 여기까지 오네요. 보십시오. 1에 올라갔다가 다시 200에서 근처 내려오잖아요. 그 사이 됩니다. 자, 주식은 요 한번 이렇게 슈팅했다가 200에서 근처 내려옵니다. 반드시 사면 됩니다. 이런 자리를 사면 되거든요. 종목들을 보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버슈팅 했다 아닙니까? 다시 200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사면 됩니다. 종목들 이렇게 고르면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한솔 한국 콜마다 보십시오. 여기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 200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200에서, 자, 이 200에서 근처 사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내려오면 가만히 놔주면 되거든요. 다 올라간다고요. 원료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화학 종목을 잘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별 볼 게 없습니다. 유한양이 참 좋은 종목이죠. 와, 유한양이도 신고가네요. 참, 와, 유한양이 신고가네요. 참 장이 좋은 장이네요. 녹십자도 날아갈 준비가 되는데 ROE가 별로 좋지 않네요. 녹십자도 많이 내려왔네요. 엄청나게 내려왔네요. 녹십자도 갈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갈 때가 많이 됐습니다. 이 보면요. 우리나라 좀 종목들이 한올바이오도 참 좋네요. 보십시오. 1에 올라갔다가 200에서 근처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사는 걸 했지 않습니까? 한올바이오 파머도 상당히 좋네요. 1에 올라갔다가 내려 꼽아버렸네요. 200에서는요. 한올바이오 파머도 좋습니다. 이 한올바이오 파머도 좋은 회사거든요. 대웅제약거고 국민임금에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머를. 이 종목도 참 좋은 종목입니다. 탈모 치료제, 비타민제, 항암제, 안구건조증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참 좋은 회사입니다. 퍼가 좀 높고, ROE가 좀 없고,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뿐인데, 이 시총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의약품에 있어서요. 좋은 종목들이 철강 한번 볼까요? 철강도 그렇게 좋은 종목이, 구리 관련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또 내려 꼽아버렸네요. DS 제강도 참 다 좋은 종목이거든요. 나쁜 종목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결론적으로. 전 종목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스면 200에서 밑에서 사면은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이제는 저는 어차피 AI가 간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AI 관련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 위주로, 한미반도체, 테크윈, 이 종목 위주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벌기보다는요, 좀 더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할까, 그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부동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주식도 참 중요하지만은, 부동산이 지금,
예, 돈이 지금 부동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보십시오. 6월부터 부동산 규제를 갖다가 아마 협상을 한다 그러거든요. 아마 많은 부동산을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게 뭐냐면요. 그 보수 정권 사람들한테 그 집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아마 집토끼들은 신경 안 씁니다. 집토끼들은 신경 안 쓴다고요. 집토끼 대신에 집토끼가 아닌 사람들한테 잡아야지 표를 얻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금 집토끼를 자기 편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집토끼가 아닌 이 보수들한테 표를 얻어야 됩니다. 보수들한테 표를 얻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야, 또 농막이 또 최고라 그러네요. 전원주택은 끝나고요. 참 보십시오. 시대가 따라 자꾸 바뀝니다. 예. 예, 부동산이 보면요. 24년도 하반기에는 부동산이 노네요. 24년도 하반기에는 부동산이 최고다. 예, 이렇게 노네요. 여기요. 예, 보면요. 예, 강북 국평 분양가가 15억이네요. 와이구야, 보십시오. 강북 분양가가 국평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 그러네요. 여기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야, 이 시대가 참 엄청나게 오릅니다. 예. 취득세 중과 이것도 아마 곧 없어질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부동산은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잘 선택만 하면요, 전세가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붙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예. 자, 부동산 지인에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 지인에, 예, 부동산 지인. 저번에도 제가 많이 보여주셨죠? 부동산 지인, 예, 부동산 지인의 지인이죠. 부동산 지인이죠. 예, 그러고 제가 수수께끼 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산이 뭔지 압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이 22,300개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산 중에서 가장 많은 산이 남산, 남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항로봉도 많고요. 항로봉도 상당히 많습니다. 항로봉도 많은데, 예,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예, 부동산이 가장 많으니까, 예, 부동산을 갖다가, 예, 우리가, 가장 많으니까 이 부동산을 반드시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듯이 부동산은 반드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간색을 찾으려고 보십시오. 평소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찾아보면은 반드시 보입니다. 빨간색이요. 야, 이 잘 열리지가 않네요, 이게요. 야, 이 돈 내라 그러네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예, 26년도, 자, 24년도에는요, 지금 36만 채가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25만 채가 적용합니다. 예,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는요, 25년도도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인데요. 26년도, 27년도로 가면요, 그 허가 건수라든지 준공 물량이라든지,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공급 부족이 생깁니다. 26년도, 27년도에 보면요, 굉장하게 공급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서울은요, 23년도에 적정하고요, 24년도 부족이고요, 25년도 부족입니다. 26년도에 되면은 수요가 48,000가구가 필요한데, 26년도에는 4,400가구밖에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요, 굉장하게 부동산 가격이 2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굉장하게 오를 겁니다. 굉장히 26년도에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54주째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25년도 되잖아요. 25년도에도 52주 오르거든요. 26년에도 52주 동안 오를 겁니다. 자, 대구도 보십시오. 24년도에는 적정하거든요. 과잉입니다. 지금 과잉인데요.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적정합니다. 26년도에는 공급 부족이 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은 볼까요? 부산은 24년도에는 적정하거든요. 지금은 적정합니다. 25년도는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16,000가구가 필요한데 10,000가구밖에 없거든요. 26년도도 10,000가구밖에 없습니다. 모든 입주 아파트 물량이 이 정도로 작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를 한번 볼게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거요. 자, 서울이 보십시오. 자, 23년도, 22년도 다 부족하다고요. 25년도 되면 완전 부족합니다. 26년도, 27년도에는 아예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요, 아파트를, 서울을 거의 안 지을 겁니다. 재건축 때문에, 재초안 때문에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도 엄청나게 오르고요. 서울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봤죠? 부산은 한번 더 볼게요. 부산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24년도에도 적정하거든요. 25년도에는 17,000인데 만밖에 안 짓습니다. 26년도, 27년도 만밖에 안 짓거든요. 28년도 되면 완전 공급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상당히 좋게 될 겁니다. 부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 제가 부산 사니까 부산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래구부터 볼게요. 동래구. 자, 동래구는 지금 이제 10,000가구가, 1,000가구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5,000가구가 나오거든요. 올해요. 24년도. 25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26년도에도 없습니다. 동래는 내년 되면은 좋아집니다. 부산 동래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요. 해수동이죠. 그 다음에 해수남이, 남구도 보면요, 공급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23년도 많고요, 24년도 없고요, 26년도, 27년도 상당히 많거든요. 남구는 조금 그렇고요, 해수남이니까, 그 다음에, 부산의 수영구도 지금 보면요, 좀 많은 편입니다. 수영구는 24, 25, 26, 27년도는 아예 없네요. 수영구는 지금 많이 내리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공시지가도 내리지 않더라고요. 수영구는. 그 다음에 해운대구를 한번 볼게요. 해운대구도 보면요, 24년도는 적정하거든요. 25년도 공급 물량 없습니다. 26년도 공급 물량 없고요. 27년도에 공급 물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인허가도 별로 없을 겁니다. 내년부터 부산의 해운대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해운대가 힘을 못 쓰는 게 지금 현재요, 동래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데서, 수영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집들이 남아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도 한번 볼까요? 대구도 괜찮거든요. 수성구 한번 볼까요? 수성구. 대구 수성구도 보면요, 24년도에는, 23년도 보십시오. 완전히 초토화 돼버렸거든요. 24년도. 그 다음에 25년도부터는 상당히 좋네요. 그 대구를 지금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요. 굉장히 살 기회입니다. 부산도 보면 해운대가 오래 사야 되거든요. 오래 사야 됩니다. 인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은 그렇게 보고요. 서울도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가 속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송파구 한번 볼까요? 송파구도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송파구도 보면 보십시오. 공급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라든지 그런 데는 아마 굉장히 이 공급 부족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좀 많네요. 서초구는 좀 많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인천은 한번 볼까요? 인천도 제법 많거든요. 인천도 보면 24, 25, 26년도까지 과공급 상태네요. 이러니까 인천이 힘을 못 쓰죠. 26년까지 힘을 못 씁니다. 인천은요.
부산은 내년부터는 좋아지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야 됩니다. 부산은요. 조금 지금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보면 됩니다. 부동산 지인에서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지금 재개발도 부산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도 그렇겠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 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DSR 제가 이거 참 좋은 종목이죠. 와이퍼를 만들거든요. 건설 관련 종목이죠. 아마 엄청나게 철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잘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요. 내려올 때 사야 되거든요. 항상요. 예, 건설기계 한번 볼까요? 이 건설기계도 참, 이 보십시오. 이래 올라가다 신고가 내고 완전 죽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와, 참, 현대건설기계 참, 와, 이렇게 죽일 종목이 아닌데 죽이버리네요. 배당도 좋고, ROE 좋고, PBR 좋고, PE 좋고, 다 좋거든요. 유보율 좋고요. 신용 없고, 부채 비율 좋고, 다 좋아. 보십시오. 주가가 이래 좋은 종목도, 주식이 이래 좋아도 있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이래 201선에서 이래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 201선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예, 1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요 201선을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급락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진행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급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들이 손을 놓아버리거든요. 여기 대주주들이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요.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어느 놈들이 세력들이 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늘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리라든지, 우리나라는 정시는 지금 이제, FTSE는 들어가 있거든요. FTSE, 요 종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됐거든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금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외국인들의 놀이터거든요. 놀이터. 외국인들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한번 이 아래 방향으로 잡잖아요. 그럼 아래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예. 우리가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사는 이유가요, 이 신고가를 내잖아요. 신고가를 내면은 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는데 신저가를, 이 구름대 들어왔다 이 구름대를 못 벗어나가잖아요. 여기서 구름대에서 치고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급락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름대를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못 넘어가면 이렇게 급락을 진행해버립니다. 이거는 대주주들이 고의적으로 뺐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여러 종목을, 100종목을 사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아가지고요,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 업종이 좋은 종목,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이런 한 바구니 속에 넣으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동진심있게. 예, 그런 좀 테크인 같은 거는 이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삼양식품이라든지, 예, 이런 음식료 종목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종목들 하고요. 여러 종목을 사는 거는 템플턴 방식입니다. 템플턴은 여러 종목을 샀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 후진국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는요,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를 할 거고요. 한나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예, 보수의 표를 못 얻으면요, 대통령 선거에서 100% 집니다. 100% 진다고요. 보수가 지금 지향하는 거는요, 시장 경제거든요. 이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사람한테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예, 시장 경제, 예,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표가 가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예,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뭡니까? 선진국이요. 선진국이 뭐냐면요, 정치 경제가 투명한 게, 예, 경제와 정치가 투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주의, 선진국이 뭐냐면요, 정치하고 경제가, 예, 어느 정도, 예,
말을 하면요, 지하 주차장 이론이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이 말뚝이 잘 받쳐 있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가 똑바르게 돼 있지 않으면요,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금융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제도를 봐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아직까지 녹슬어 가지고 무량판 그 구조로 돼 가지고요, 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경제가요, 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을 많이 사는 것도 괜찮고요. 부동산도 지금요, 취득세라든지 취득세 완화를 반드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반드시 손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손을 봐야만이 이 선진국이 되고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거를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다민족 국가가 아니거든요. 다수의 민족이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국가는 다민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에서는요, 이 정치 경제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거기서 참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요. 저도 어느 편도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만 표를 주고 싶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다음 주가 되기를 바라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선물 옵션 컷오프 위싱데이입니다. 다음은요, 13일이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13일부터 21일까지는요, 굉장히 이 파도가 세게 칩니다. 13일이 컷오프 위싱데이고요. 미국은 21일이 컷오프 위싱데이입니다. 13일에서 21일까지 다음 주에는요, 큰 파도가 칩니다.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이렇게요, 주가는요. 이 뭐냐면 선물 옵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이 파도를 치고요, 온갖 나쁜 뉴스가 나오고 좋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고요. 아예 모니터를 다 끄십시오. 요번 6월달에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금리 인하가, 아마 금리가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었거든요. 미국도 저는 6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내다봤거든요. 6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요번에 6월달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봤거든요. 6월달에. 한국도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이 DSR 규제도 빨리 없애야 되고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개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뭐 개인들이 지금 부채가 3천조라 그러지만은 이 3천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3천조가 이게 뭡니까? 보십시오. 3천조의 빚이, 자, 이런 빚이 3천조가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줄인다? 이렇게 줄인다? 이 3천조의 빚을 1,000조를 만든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관을 어느 정도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넓혀야만이 4천조라 이렇게 어느 정도의 3천조에서 더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더 넓히고요. 차라리 리디모네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아사리 화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화폐 개혁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요, 뭐 보면은 상임위도 구속하고 막 그래가 지금 여야가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나 지금 엉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하영이가 구속되고, 이재명이도 구속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이 이재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 되면 참 재밌겠네요. 민주당도 풍지팡파가 일어나면요, 그래 느끼고, 여당도 그렇네요. 여당도 지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전을 갖다가, 대한민국 유전이 있다 그랬는데, 유전이 지금 없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참 힘드네요. 다 지금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